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2일 북한 수역에서 발견되었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사살되고 그 시신은 불태워졌던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 되는 고등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통령님의 자녀라면은 지금처럼 하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편지는 이 공무원 이아무개 씨의 형인 이래진 씨가 고교 2년생인 조카, 그러니까 피살 공무원의 아들 이모군이 쓴 편지를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오늘 공개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심기를 지금 경호하느라고 바쁜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주어야 할 국민의 생명은 달아나 버리고, 더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사과라든지 배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실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체 없고 어떤 응징과 보복을 하겠다는 말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다라는 심정으로 쓴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을 제가 읽어드려야 할 의무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 국민은 어떤 존재인지를 묻게 하는 글입니다. 더구나 비참하게 사살되어 가지고 지금 월북자로 몰리고 있는, 아무 직접적 증거 없이 몰리고 있는 아들의 피 맺힌 호소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통화까지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해경이 무슨 근거로 지금 월북자로 모는 겁니까? 아니, 월북자는 쏴 죽여도 괜찮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바로 인도주의입니까? 인권 변호사 문재인의 뜻이 이겁니까? 월북자는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태워도 괜찮다. 그 뉴스를 고등학교 2학년, 그분의 아들 되는 고등학교 2학년이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등학교 2학년의 편지를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와 엄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이 몰락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살된 것도 억울한데 직접 증거 없이 월북자로 모는 것 아닙니까? 월북자로 몰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아빠입니다.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게는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이셨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 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부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왜냐하면 해경이 월북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북한군이 이름, 고향 등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신문에 쓰니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무전으로 미리 가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미리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월북의 증거로 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되는 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 생명을 위협을 느낀다면 누구나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정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던 사람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는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을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평범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으며 치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노모의 아들이셨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고 광복절 행사, 3.1절 행사 참여 등에서 아빠의 애국심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홍시를 사서 나오시며 길가에 앉아 계신 알지 못하는 한 할머니께 홍시를 내어드리는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빠를 존경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은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이런 동생을 바라봐야 하는 저와 엄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0년 10월 6일 실종자 공무원 아들 올림.